안녕하십니까, 래핀입니다. 2월 25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별로 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등한 종목들과 좀 급락한 종목들이 좀 있었고요.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는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증시 먼저 보고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9%가 올라서 6,080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6,100포인트까지 거의 도달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조 4천억을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는 1조 2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1165포인트로 큰 변화 없었고요. 외국인 투자자 3천억 매도, 기관 투자자 1200억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이 끝없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6100포인트까지 정말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4200까지 이제 계속 삼각 수렴 패턴으로 이렇게 크게 증시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지점에서 저항을 받던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4200에서부터 6100까지 거의 쉬지 않고 올라갔거든요. 지수가 2000 가까이가 지금 요때가 이제 1월 달이니까 근 한 달 만에 올라간, 2달 만에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고요. 2달 만에 지금 지수가 2000포인트가 올라간 것은 거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 때문입니다. 나머지 기업들이 조금 이제 소외되는 느낌도 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계속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이탈을 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가 계속 이 수급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월 28일, 그죠? 27일까지가 MSCI 리밸런싱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격을 정해놓고 들어오는 수급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증시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급등하는 이유가 그러한 이슈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3월 달에 들어갔을 때 그런 이제 수급 자체가 좀 분산이 될 수도 있고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이탈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165포인트 계속 비슷한 자리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21선과 상단 라인 계속 이 수렴을 하고 있고 삼각 수렴 패턴에서 한번 크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여전히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 수급도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매수 매도 반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코스닥은 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는 지수가 5000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정말 이렇게 벌어지나 싶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이제 목표치가 높기 때문에 한번은 움직여야 될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지켜보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니케이도 2%가 올라갔고요. 나스닥도 1%가 올라갔고요. 전부 분위기 좋았습니다. 상해 종합도 이제 긴 연휴 끝나고 첫 장에서 0.7%가 올라갔고요. 그래서 증시 전체는 굉장히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9원 정도 하락해서 안정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내려가고 저점이 이제 내려가는 추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원 이제 20원 초반대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서서히 밀리면서 이제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여유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환율에 대한 압박이 있긴 했지만 그 1,400원 후반대에 도달했을 때 그때마다 환율이 눌러지는 패턴이 있었고요. 요거는 인위적인 개입이 있겠지만 그런 개입이 결국에는 끌어내리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개입을 하든 미국 정부가 개입을 하든 지금 환율은 떨어지는 방향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 그 다음에 위안화, 그 다음에 유로화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이 추세가 이어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입니다. 선물 지표는 지금 US테크 0.2% 정도 올랐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지금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올라갔던 분위기가 있었고 오늘은 큰 변화는 없다. 원자재 가격도 전체적으로는 반등을 하고 있지만 크게 지금 눈에 띄는 원자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채권 금리도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도 조금 이제 하락세를 막으면서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지금 뭐 시장이 크게 뭐 하락할 만한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될 거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또 이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 프랑스와 영국에 이어서 독일 총리도 시진핑을 찾아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이제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네,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가죠. 그래서 그쪽에서 중국 쪽에 지금 이 인사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상호 관세에 대한 불만과 그런 부분들을 또 표출을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컨택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트럼프로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중국과 이 디커플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없애려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미 관세 압박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는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일본의 그런 금리 상승이 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일본 은행에 비둘기파 2명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론이 후퇴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 니케이 지수가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은 계속 이제 시장에 자금을 풀 것이다라는 그런 이 상황인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 전체에는 안정화를 좀 주고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일본의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뭔가 금융 발작을 일으킬 만한 상황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외 상황도 좋고 우리나라 기업 상황도 좋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상단 전망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은 8,000포인트, 하나증권 7,870, 뭐 점점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강세장이 나오면 7,00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보통 이제 5,000 중반 정도를 예상했는데요. 근데 이제 6,000 돌파해 버리니까 쭉쭉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8,000, 이제 뭐 10,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6배, 7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이 그렇게 폭증을 하다 보니까 그 덩치 큰 종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1,200조 가까이 도달을 했죠. 그럼에도 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맥쿼리 증권은 삼성전자를 34만 원을 목표가를 제시를 했고요. 그만큼 높게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 분위기는 딱 반도체 대장주 2종목에 집중이 된 모습이고요. 그 2종목이 그렇게 올라갔을 때 코스피는 뭐 7,000, 8,000 그냥 가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소외된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반도체에 집중되던 부분들이 다시 좀 순환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한번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봤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가서 종목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2% 상승해서 2,300 올랐고요. 10만 3,600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상승을 했지만 크게 뭐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점 자체를 계속 유지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5일선 위로 주가를 올리면서 계속 이제 최근 들어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거래량 자체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도할 만한 상승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좀 애매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증시의 방향에 따라서도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이제 모든 시장을 이겨내고 꽉 그냥 대세로 올라가는, 이전에 이제 그런 큰 이 빅 상승과는 좀 흐름은 아직은 다른 느낌이고요. 여전히 좀 그런 명분을 좀 기다리는 듯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한번 출발을 하면 15만원, 뭐 20만원은
바로 그냥 빠르게 도달을 할 가능성이 저는 커 보인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시기가 언제 있느냐는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명분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계속 주시하면서 기다려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일부 매수했는데요. 뭐 어제 매도했던 것도 있고, 크게 뭐 최근에는 꾸준히 수급이 이어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매수 매도 반복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 이외에 뭐 연기금 일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계속 강하죠. 리밸런싱 이슈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15만 8천 원까지 올라갔고요. 14%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뭐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라고 기사는 떴지만, 사실상 저는 MSCI 신규 편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이 명분은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전 테마가 올라갈 거면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현대건설만 올라간 것은 분명히 신규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까지는 바짝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바짝 올라갔을 때 금요일에 가까워지면 또 이제 큰 상승 없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 이제 MSCI 이슈가 끝나는 다음 주, 그죠? 3월에 들어갔을 때 현대건설에 대한 움직임을 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큰 이슈가 없이 뭔가 원자력 테마가 힘을 쓰지 못한다면 현대건설은 빠르게 올라간 것을 일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기업이라서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뭐 지금 이제 6만 원대에서부터 벌써 2배 이상 훌쩍 올라가 버렸고요.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월봉도 아주 좋고 분위기 좋습니다. 470만 주까지 거래가 붙어졌고요. 매일매일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0만 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금융투자 20만 주 정도 매수를 해서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한전기술도 5.6% 정도 올라갔고요. 오늘 뭐 시작은 크게 시작했지만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뭐 꾸준히 상단 라인 높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요. 좋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기술도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되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이 협력에 대한 얘기가 조금 계획만 나오고 있고, 어떻게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안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5만 9천 주, 기관 투자자도 5만 3천 주 정도 매수해서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S&T 에너지고요. 0.5% 정도 올라서 47,550원. 오늘 뭐 큰 변화 없었고요. 이틀 정도 조정받았던 거 지금 이제 감내하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따라서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여기서 뭐 추가로 뺄지 아니면은 또 반등시키면서 이 라인을 유지시킬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S&T 에너지도 일단은 LNG 관련된 에너지 테마가 강하게 엮여 있고, 그리고 SMR 관련된 이 테마가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서히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분위기고요. 한번 이제 이 좋은 움직임이 나오면 한 방에 올라가는 기업이라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일부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4만 6천 주 정도 빠지면서 꾸준히 최근에는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 리밸런싱에 대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저는 커 보입니다. BHI도 오늘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게 흘러갔고요. 9만 원 근처에서 좀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죠. 이 기업은 중간중간에 위치를 잡고 머물지만 계단식으로 확실하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5만 원대, 4만 원대, 5만 원대, 6만 원대, 그 다음에 뭐 9만 원대, 8만 원대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기다릴만 하고요. 그만큼 실적도 따라와 줍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0만 주 정도 이탈했지만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일부 매수했고요. 사실 지금은 수급보다도 소스가 너무 좋은 기업입니다. 성원밴드는 42,000원 찍고 이제 투자주의 뗐지만 좀 떨어지고 있고요. 빠르게 올라간 만큼 좀 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마찬가지 일단 고점 뚫고 나간 상황이라서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좀 더 조정을 주더라도 이미 이 추세 자체는 턴어라운드를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일 정도 바짝 내렸지만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일부 이탈했고
기관 투자자도 이탈했지만 네, 이 종목도 장기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용은 오늘 4% 정도 하락했고 네, 34,70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태용도 뭐 올라가면 이제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한 네, 이렇게 또 눌러지게 된다면 뭐 또 많이 눌릴 수도 있죠. 61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시간을 끈다면 뭐 33,000원 아래로도 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킬 자리에서 지켜주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어라운드는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힘을 받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 자체는 크게 없었고 일단은 투자 수급이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양매도 진행되었고 최근에 좀 외국인 투자자 매수가 들어왔지만 이렇게 3일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도 11만 주 정도, 금융 투자, 그 다음에 투신, 사모펀드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신은 최근에 좀 매수를 했던 것을 그대로 이탈을 했고요. 네,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리밸런싱 이슈가 있으면 그 가격대를 맞춰서 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2월 말까지는 그냥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고요. 네, 다음 이제 주부터 3월에서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진도 50원 정도 내렸고 26,750원 크게 내리지 않았고요. 지루하게 이제 여기서 유지합니다. 그러나 패턴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횡보를 하더라도 한 방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수급도 일단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수 진행되었고요. 우진은 뭐 확실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기업이라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보성 파워텍도 이제 조금 눌리지만 올라간 것 대비해서는 크게 내려오지 않고 있고요. 네, 계속 뭐 자리 지킵니다. 그래서 더 내려와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이제 뭐 차익 실현으로 나갔지만 이거는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 추세가 중요합니다. 이 테마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고요. 보성 파워텍도 계단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은 0.5% 정도 올라서 확 이제 올라갔고 잘 유지하죠.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높게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17,000원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나라는 싶을 정도로 우리 기술은 아주 과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배 가까이가 올라갔고요. 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경고 종목 달고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 좀 끌다가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까지 가보는 거고요. 뭐 조금 이제 익절을 하고 싶으시다면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덜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올라가다가 내려온 종목도 있고 계속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원자력 테마가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하던 가격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반도체와 그 다음에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도체도 이제 계속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쉬어가는 타이밍에 한번 이제 원자력 테마가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시간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 오늘 이제 준비한 소식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미국의 홀텍이라는 기업이 인도에 SMR 200개를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라자트의 거대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라고 하는데요. 참 이제 개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개수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원자력 장비 대표 기업인 홀텍 인터내셔널이 인도 원전 시장의 판도를 바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전격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홀텍은 인도 구자라트주에 전용 제조 공장을 세워서 소형 모듈 원자로 200개를 생산한다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게 홀텍 회장 겸 CEO가 단독 인터뷰에서 인도 전역 600개 행정구역 중에 3분의 1을 감당할 수 있는 200기 설치를 목표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개도 아니고 10개도 지금 목표가 빡빡해 보이는데 200개를 세웠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자신감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만큼 인도 시장이 크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라자트의 신규 공장을 설립하고 SMR300 설계 승인을 초입기를 한다라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공장의 주요 장비를 생산할 이런 이제 공장 부지를 매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장에서 만드는 장비는 원전뿐만이 아니라 화력 발전소에도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의 장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이제 SMR에 대한 파운드리형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니지가 좀 봐야 되고요. 홀텍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과 좀 협력을 하고 있어서 좀 이제 연결이 되는 기업들도 있긴 하겠지만 한번 봐야 됩니다. 인도가 일단 원자력 시장을 엄청 크게 확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홀텍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것은 홀텍이 인도에서 그냥 설치가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인도 내에서 생산 기지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사업성이 겹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이제 이 홀텍이 진행될지는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홀텍은 이미 인도 다헤즈의 복수기 생산 시설을 운영 중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투자를 하면 두 번째 제조 거점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300메가와트급 용량을 미국 미시간주 팰리세이즈 에너지 센터에 두 개의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는 현대건설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는 이 태웅이라는 기업이 주기기인가요? 그 정도를 계약을 할 단계로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이 이어질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견적을 이제 냈다라고 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정도의 결과가 날 수가 있고요. 향후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그러나 두산 에너빌리티와 홀텍은 아직까지 이제 연결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 같이 이제 연결이 될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연료 공급망도 확보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프랑스 원전 기업 EDF와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고 프라마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연료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이 SMR 시장, 홀텍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SMR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 SMR을 조립해서 그 다음에 용접하고 그죠? 하나로 이제 뭉치로 만드는 과정을 하는 것이 이제 파운드리인데요. 그 파운드리 역할을 하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이 홀텍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 전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파운드리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인도의 공장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는 제가 지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간에 결국에는 홀텍이 뭐 이 공장을 이제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주기기라든지 보조기기에 대한 기자재들은 분명히 일부 이제 수입을 해 와야 될 거고요. 그것을 모두 인도 내에서 생산하겠다는 이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초기, 중기까지는 아무래도 그러한 상황이 이어질 거고요. 만약에 혼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인도에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개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200개. 그래서 300메가와트급 200개면 사실 전체 용량이 60기가와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격적인 이 제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인도가 100기가와트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그 중에 뭐 60기가와트를 이 홀텍 SMR로 채운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 정도로 이제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홀텍과 현대건설, 그 다음에 태웅,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협력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 대신증권도 오늘 목표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13만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 근거는 이제 수주 금액 자체가 원자력, 가스터빈 모두 다 증가할 거고 총 14.3조 원을 수주를 한다. 특히 뉴스케일 파워의 루마니아 및 미국향 보이 GR, SMR, 주기기 등 이제 차세대 원전 부문의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수주가 기대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어디서 수주를 할 수 있을지 봐야 되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TVA, 테네시 강 유역 개발청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PPA, 전력 구매 계약은 이제 뉴스케일 SMR의 참조 계약으로 역할이 가능하고, 미국 내 다른 프로젝트들의 건설 논의 본격화와 함께 SMR 주기 양산 사업의 성장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TVA와 뉴스케일 파워가 본격적인 계약을 하는지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그동안 계속 공격받았던 것은 실증 단지가 지금 건설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특히 이제 비용에 대한 이 상승, 비싼 것이 가장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대량 생산을 위한 계약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저 뉴스케일 파워의 계약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IR에도 사실 이제 저 뉴스케일 파워의 계약을 100개 정도를 잡았기 때문에 목표를 그만큼 이제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근거가 있겠죠. 그래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캐나다에서도 지금 21조 원의 SMR을 짓고 있습니다. BWRX 모델이고요. 2030년에 상업에 상업 운전을 하게 됩니다. 총 4개가 건설이 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태웅이라는 기업이 건설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를 이제 납품을 했고요. 그래서 추가 수주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BWRX와 이제 협력을 할지 향후 이제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이런 기자재 기업들이 미국의 SMR 건설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가동이 시장 독식을 할 수밖에 없다. 안전성이 입증되고 이제 상업성이 입증된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먼저 지어본 모델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집약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막 첫 시작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향후에 상업화가 이미 진행된 SMR과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 모델이 이제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실증 경험에서도 밀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 내에서만 이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텐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빠르게 혁신적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별법 통과되었지만 확실히 느립니다. 특별법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많은 국가들과 기업들은 건설에 들어가고 있고 이미 완성된 국가들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초소형 모듈 원전도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 미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제 틀에 갇혀서 오랫동안 이제 아무것도 못 하다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속도,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빠르게 축소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핀도 이제 원자력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렇게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튀르키예도 이제 한국과 경제 공동회를 개최를 했고요. 원전 공동 실무 그룹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부총리와 튀르키예 에너지부 장관이 참석을 해서 이제 제3국에 대한 이 진출, 원전 협력에 대한 내용을 좀 교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튀르키예의 2호 원전을 우리나라를 또 염두를 해두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또 그런 이제 이 핵 민간 원자력 협력 합의도 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이 3국 공동 진출과 튀르키예 내에 있는 프로젝트를 또 이제 우리가 진행할 수 있을지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 폐기물의 가장 문제는 오랫동안 이제 보관하더라도 오랫동안 그게 방사선에 계속 방출된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근데 이제는 그 10만 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수명에 대한 99% 단축 가속기 기술을 통해서 이 10만 년을 300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속기를 통해서 그 핵 폐기물을 때리게 되고 그것을 분해시키는 것을 가속화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300년 동안 되겠지만 향후 더 기술이 개발하면 그것 자체를 바로 이제 뭐 중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어떤 기술이 개발될지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핵 폐기물에 대한 해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다. 아직은 이제 연구 단계이고 그게 이제 상업에 어떻게 들어갈 거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많은 국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르네상스가 확실히 시작되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럼 미국의 이제 연구소와 국립연구소와 카이로스 파워가 선진 원자로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 원자로 협력은 아무래도 마이크로 원자로죠. 그래서 카이로스 파워는 불화염 냉각 고농도 설계를 검토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이 이 카이로스 파워의 원자로를 염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카이로스 파워에 대한 내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 원자로도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이제 미국의 1, 2, 3 그죠? 협정 초안이 기대됩니다. 특히 이제 거기 안에 우라늄 농축 허용 및 IAEA 안전조치 협정에 대한 체결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우디와 미국의 이제 이 핵 합의에 대한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 지켜봐야 되냐면 사우디가 이제 원전 수주를 할 때, 이 발주를 할 때 미국과 한국이 컨소시엄에 줄 가능성이 높고요. 원래는 이제 중국에 줄까, 한국에 줄까 이 두 개였는데 계속 이제 저울질을 하다가 핵 합의를 위한 그런 목표를 정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그게 성공이 되면 분명히 한국에다가 수주를 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AP1000을 하든 APR1400을 하든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우리나라와 또 이 스마트 100이라는 모델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이제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스케일 파워도 이제 이렇게 국립연구소와 AI 기반의 연료 관리 연구를 협력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 붐이 일어나고 있고 SMR 기업 대형 원전 모두 다 좋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아직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것은 반도체 대비해서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요. 뭐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은 리밸런싱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3월 초에는 대미투자 특별법이 통과가 될 거고 이제는 그런 미국 협상단이 와서 그 투자에 대한 내용을 협상을 할 거고 구체적으로 이제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 뭐 3월 말 4월 정도에 이제는 원자력에 대한 협력 우리나라가 민간 원자력에 대한 협정이 개정되었다. 그래서 우라늄 농축이 일부 가능하고 그리고 미국 내 시장에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AP1000 모델을 건설할 수도 있지만 APR1400도 건설할 수 있게 되었고 SMR에 대한 그런 이 수주가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면 뭐 그냥 바로 2배씩 가겠죠. 그래서 그 소식이 분명히 저는 그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게 뭐 3월에 되냐 4월에 되냐 아니면 더 뒤에 되느냐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AI에 대한 전력 경쟁이 시작되었고 반도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태양광 우주 태양광에 대한 해법이 나오긴 했지만 언제 그것을 다 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구 주변을 돌아야 됩니다. 근데 그 구상은 좋습니다. 지구에 딱 태양이 지는 그 경계면을 계속 돌면서 24시간 동안 태양을 바라보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타 국가의 이 영공을 계속 돌아야 되는 거죠. 최근에 러시아와 중국이 불편해하는 게 뭐죠? 자기들 머리 위에 스타링크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지금 러시아가 갑자기 밀리기 시작했던 게 스타링크에 대한 이슈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 국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스타링크 저거 공격해서 파괴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주 태양광이라고 해서 안전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만 띄워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지더라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우주 태양광도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안전한 영토 내에 에너지를 건설해서 이것을 방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고 결국에는 지상에서 에너지를 낮춰서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려서 운영하는 게 좋다. 그게 뭐냐? 결국에는 전력망이 필요 없는 송전로를 건설할 필요가 없는
소형 모듈 원전이 그 답이 될 수 있고 점점 이제 소형화시켜서 아주 적재적소에 리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건설이 가능한 마이크로 모듈 원전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이제 이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 계속 기억해 주시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계속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AI로 인해서 지금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만 전력에 대한 혁신도 지금 필요한 상황에서 이 원자력에 대한 혁신이 곧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 준비가 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